안녕하세요. 정빈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흐려요. 지금이 오후 3시쯤 됐는데 오후에 비가 온다는 예보를 보긴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해가 쨍쨍 날씨가 좋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또 흐려지니까 기분이 살짝 다운되기도 하고 이제 한 2, 3주만 있으면 또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벌써 올해도 반이나 지나갔네 하고 새삼 실감을 하게 됩니다. 장마철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다들 고민하시지 않나요? 오늘 예보에 맞춰서 우산을 들고 나갈까 아니면 그냥 두고 나갈까? 저는 항상 고민을 하다가 좀 짐이 많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나가서 편의점에서 매번 우산을 구매하곤 했어요. 저는 그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우산을 챙겨 갔는데 무겁게 들고 다녔는데 그날 비가 오지 않으면 괜히 팔도 더 아픈 것 같고 좀 많이 서운해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산을 챙겼는데 비가 오면 또 기분이 좋죠. 오늘 내가 위너였구나. 저는 놀러 갈 때면 비가 온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만의 징크스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많이 고대하는 여행은 늘 비가 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 갔을 때도 날이 계속 좋다가 하필이면 제가 여행을 가는 그 날만 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날씨 요정이 아니라 날씨 요괴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날씨 요정들이랑 여행 계획을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라는 에세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 표지가 참 귀엽지 않나요? 저 이 책을 보자마자 이 일러스트가 너무 눈에 확 띄었어요. 이 거무잡잡한 피부색도 뭔가 마음에 들고 이 망원경에 비치는 게 바다 풍경인 것 같은데 색감도 너무 예쁜 것 같네요.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참 힘이 되는 짧은 문구인데 실제로 일상에서 우리가 이런 응원을 주고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살짝 간지럽기도 하고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응원도 얻고 힘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으면 좋은 OST도 여기 이렇게 추천을 적어주셨어요. 보이시나요? 들으면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같이 재생해서 들으시면 작가님의 의도와 책의 내용이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만 같을 때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어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어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곤 합니다. 특히 붙잡고 싶은 순간들일수록 더더욱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렸을 적 저는 피아노 학원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6, 7살의 나이였으니 자의로 피아노를 배웠다기보다 부모님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 시절 저는 피아노 선생님이 내준 동그라미들이 피아노 한 곡을 완주할 때마다 동그라미를 색칠해야 했는데 이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선생님이 빈 동그라미 10개를 그려준 뒤 방을 나서면 이때다 싶어 저는 10개의 동그라미를 모두 색칠한 뒤 방 밖에 있는 시계만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원하던 것과 달리 시간은 느리게만 흘러갔고 시계의 초침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정확하게 정해진 대로 움직일 뿐이었죠. 그걸 멀뚱히 보고 있는 게 피아노 학원에서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곡을 배우고 싶다는 이유로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레슨 선생님께서 제발 집에 좀 가라며 제 등을 떠밀 정도로 오랜 시간 피아노를 치며 음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레슨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 시간이 무척이나 즐겁습니다. 문득 어릴 적 피아노 앞에 멀뚱히 앉아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지금과 왜 이리 다른 것일까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답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바로 좋아하는 마음에서 오는 차이. 어릴 때는 부모님의 선택이 저를 피아노 앞에 앉아있게 했다면 지금은 제 선택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내온 대부분의 시간들은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 해야만 하는 일을 더욱 능숙하고 쉽게 처리하게끔 교육받아 왔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한 장소에 머무르며 흥미가 없는 과목일지라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 풀어내야 하고 배우고 익힌 것들을 평가받고 잘하지 못하면 못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건 보물찾기보다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당연하다는 생각보다 신기해하거나 부러워하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일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갈 테고 강연을 하는 것도 작곡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일 역시도요. 사람들이 카페에 와서 느꼈으면 하는 감정들과 카페 안에서 커피와 빵, 그리고 더욱 편안하게 여유를 즐겼으면 하는 마음을 저만의 방식을 통해 공간으로 표현해내는 이 일이 좋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가치를 출판이라는 콘텐츠 방식으로 표현하고 읽는 이, 그리고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감, 위로, 영감, 감동을 느끼게 하는 일 역시 정말 즐겁고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또는 자신이 추구하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행복해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무언가를 해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해봤던 일들 중 내가 유독 어떤 것에 끌렸는지 생각해보고 끌렸던 일들 중
어떤 걸 할 때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으며 어떤 부분이 계속 생각나고 집중할 수 있고 꾸준히 반복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 더 나아가 그 일을 반복하고 있을 때 그 일에 대한 내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용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과 더불어 오히려 즐겁고 신이 나는 것. 그 일이 바로 스스로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일일 것입니다. 삶을 살아오며 느꼈던 것 중 가장 확실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 이상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러 봤지만 부정하는 그들 역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운 좋게 그러한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찾아내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타깝지만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알고 싶다면 보다 많이 경험해야만 합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엇이든 좋으니 생각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실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겠다는 부담감은 내려놓고 천천히 음미하고 탐구해보는 거죠.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이 찾고 싶어 했던 그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어떤 것이든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뱉는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더해져 모두 다 나의 미래와 이어집니다.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한 우물을 파서 성공을 이룬 사람보다 이것저것 다양한 일을 시작하다가 좋은 기회를 만나 성공을 거둔 사례가 훨씬 많은 이유가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하는 일의 가치를 쓸모없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의 오늘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놓았다면 미래의 오늘 역시 똑같은 하루를 보내게 될 테지만 오늘 무언가를 열심히 해냈다면 그 무언가는 미래의 오늘의 어떤 모습으로든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의 오늘을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만의 속도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자. 저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껏 펴낸 책과 강연에서 늘 이렇게 말하곤 했지만 사실 저 역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른 채 가만히 주저앉아 고민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노래방을 너무나 좋아해서 노래만 부르다 진학할 수 있는 대학교가 없어 성적에 맞춰 집 옆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했고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취업을 준비하니 저 역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구나 싶어서 스펙을 쌓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를 지배하고 있던 생각은 열심히 사는 삶이 바르게 사는 삶이고 잘 사는 것의 증거였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취업 준비 역시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무언가를 해내야만 했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누구보다 지독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고 토익을 공부하고 학점을 챙기고 공모전 역시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당시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도시락을 싸서 다니곤 했었는데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며 이동하는 짧은 시간에 도시락을 먹은 적도 많았고 어떤 날엔 너무 피곤해서 이동하는 내내 자느라 정신이 없어 먹지 못한 도시락이 집에 오면 시큼한 냄새를 풍겼던 적도 많았죠.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니 하루를 늘 완벽하게 보내야만 한다는 강박감에 계속해서 움직였고 언제나 치열했고 지독했고 퍽퍽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제겐 그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목적만을 위해 달려가다 보니 주변 사람을 잃었고 건강하던 몸도 어느 순간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사라져버린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쉽게 흔들렸고 흔들릴 때마다 무너지는 걸 반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들이 보여주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내 토익 점수는 이만큼이고 학교도 성실히 다니고 있고 교수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다양한 활동을 할 만큼 인간관계도 돈독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입상을 할 정도로 재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고생이니 조금만 더 고생해서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이것이 청춘이고 이것이 열정이고 이것이 젊음이라고. 그때는 더 나은 삶을 생각하는 것만이 힘든 순간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 남자 동기들은 어느덧 하나둘 군대로 떠났습니다. 저 역시 군 생활을 장교로 하기 위해 ROTC에 지원했고 다행히도 턱걸이 성적으로 겨우겨우 입단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추가 합격으로 가장 늦은 단번을 받은 저는 동기들에게 문을 닫고 들어온 애쯤으로 인식됐죠. 그렇게 사관 후보생이라는 이름으로 장교가 되기 위해 군사학을 배우고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체력 측정 시간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래 달리기가 가장 고역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다 못해 피맛이 나도록 뛰어도 체력 등급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내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했고 어떤 페이스로 달려야 내가 가장 잘 달릴 수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옆에서 동기들이 뛰는 페이스에 맞춰 뛰기도 했고 시작 소리와 함께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 얘한테만큼은 뒤처지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동기 한 명을 정해놓고 그 동기의 뒷모습이 보이면 앞질러 가고 다시 속도가 느려져 동기의 뒷모습이 보이면 또 앞질러 가는 식으로 무작정 뛰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바퀴를 뛰고 나면 다리가 풀려 도저히 발을 디딜 수 없거나 숨이 차서 머리가 어지러워지곤 했습니다.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달리기 연습을 하던 중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 뛰거나 누군가에게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뛰었을 때는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이 힘만 들었는데 내 발걸음과 속도를 느끼며 숨이 어디서 차오르고 숨을 어디서 고르는 게 좋은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연습하니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고 등급도 올라가 있던 것입니다. 어느덧 고역이었던 오래 달리기는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이 돼 있었습니다. 결국 오래오래 달려서 완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만의 속도로 달려나가는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1도 3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제 속도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도를 맞춰서 더 이상 뛸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느리더라도 어딘가로 향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를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멈춰있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도착할 테니까요. 믿음이 가져다준 변화. 5년 전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와 연골이 파열돼 수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수술받아 오른쪽 전체 다리를 쓰지 못했고 약 3개월간은 연골이 재생 회복할 시간이었기에 무릎 연골에 충격을 주면 안 돼서 오른쪽 발을 땅에 딛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다리를 오랫동안 쓰지 못하니 다리를 완전히 펴는 것과 구부리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운동을 못하는 시간이 지속되자 근육이 빠지고 줄어들어 오른쪽 다리만 점점 얇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루를 재활 운동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재활 운동을 했더니 어느덧 조금씩 다리도 굽혀지고 근력도 꽤 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절뚝이며 도무지 편하게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쯤 나아지는 건지, 낫기는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 무렵 물리치료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선생님, 저 아직도 절뚝거리는데 이거 영영 못 걷게 되는 건 아니겠죠? 나의 의구심이 담긴 질문을 들은 선생님은 이상하다는 듯 되물으셨습니다. 지금 근력과 이 정도 각도로 다리가 구부러지면 절뚝이지 않고 똑바로 걸으실 수 있으실 텐데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불편한 건 아니고 상현 씨, 그게 상현 씨 스스로 다리를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오른쪽 다리를 몇 개월간 제대로 안 쓰다 보니 오른쪽 다리를 믿지 못하고 체중을 못 싣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체중을 다 싣고 걸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걸으실 수 있어요, 분명. 선생님의 확고한 답변을 들은 저는 그제야 제 오른쪽 다리를 믿고 체중을 실었고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세상에서 내가 가장 슬픈 것 같고 세상 모든 슬픔과 우울이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 같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슬픔과 우울, 아픔까지도 내가 끌어모으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수록 좋지 않았던 상황은 결국 더 안 좋은 쪽으로 추락하곤 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서 부정적인 생각은 언제나 부정적인 일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곧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되고 생각과 행동이 합쳐져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내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긍정적인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긍정을 습관화하는 것이야말로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우리를 그곳에서 좀 더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줄 것임은 분명하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독서를 하고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한 뒤 출근을 합니다. 또 출근길엔 오디오북을 듣거나 음악을 들으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루하루 이것들을 다 한다고 생각해보면 꽤나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긍정의 주파수에 나를 맞추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지금 하는 좋은 생각, 좋은 루틴이 언젠가 찾아올 불행 앞에서도 이겨낼 힘을 만들어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장담하건대 좋은 생각에 주파수를 맞추면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올 겁니다. 믿기지 않는다면 딱 일주일만이라도 좋으니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을 정도로 감탄할 일 투성이라는 걸 곧 깨닫게 될 테니까요. 일상적인 소재들에서 이런 깨달음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작가님은 그런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하셨던 경험, 그리고 다리를 다치신 후에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하셨던 생각들, 이런 게, 그런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글로 또 재탄생을 하게 된다는 게 재밌고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